이중 보존 느끼요. 198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동그라미 2, 그래서 맨 위에 형식적 유효권이라고 나왔죠. 등기에 불법 말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중으로 격려된 보존 등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등기는 이 기본서를 보고 강의하기는 좀 그러니까 흐름을 통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요. 자, 여기 한번 보셔요. 그냥요. 먼저 이제 우리가 등기를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물건이 있죠? 물건 있으면 먼저 뭐를 봐라? 등기부를 봐라. 등기부를 뭐라 한다? 공시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시 원칙. 등기부를 보면요. 자, 1번 이렇게 갑이죠? 갑이고 2번요. 여기 누가 되죠? 을로 이렇게 돼 있죠? 현재 을이 소유자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으니까요. 을이 소유자라고 믿고요. 누가요? 여기서 이제 병이 이렇게 사죠. 1번 갑이 있어요. 2번 을이고요. 3번 병이 이렇게 사죠.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보통은요. 그런데 만약에 을의 등기가 무효더라 이 말이죠. 어떤 이유로 모르겠는데 무효예요. 그걸 모르고 병이 샀다 이 말이죠. 근데 을은 병의 것이라고 믿고 사죠. 믿고 샀다 이것을 뭐라 한다? 공신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인정하면 누가 소유자다? 병. 공신의 원칙을 부정한다. 부정하면 병은 소유자가 아니죠. 믿어도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당연히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물건이 있으면 공시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공신의 원칙 이렇게. 그래서 이 공시 원칙을 우리 부동산에서는 등기에서는 부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이면요 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먼저 공시하고 공신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등기부를 딱 보니까요 이게 갑의 소유거든요. 갑. 그런데 이 을이 등수를 위조했단 말이죠. 그럼 위조한 경우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등기를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를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을 앞으로 위조가 되어 있는데 누가 지금 소유자죠? 누가 지금 소유자죠? 갑이에요? 을이에요? 위조가 됐어도 등기가 누가 앞으로 되어 있죠? 을 앞으로 되어 있죠? 을 앞으로 위조가 됐을 때는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갑이. 왜 갑이 소유자가 되느냐 이 말이죠. 만약 여러분요 을이 소유자라고 한다면 우리가요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여기 공부할 때가 아니죠. 그래서 위조 기술을 배워가지고 위조하러 다녀야 되겠죠. 알겠죠? 왜 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소유자냐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게 뭐냐? 등기는 이게 나와.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냐 이 말이죠. 효력 발생 요건이냐, 효력 전송 요건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 효력 전송 요건 이렇게. 등기는 효력 발생이다, 효력 전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효력 전송 요건 그러면 지금 현재 등기가 누가 앞으로 전속하고 있죠? 알죠? 이거 한번 우리가 이게 효력 전속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되려면 자기 앞으로 계속 등기가 전속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봐봐요. 갑은요 자기가 건물을 신축해서 자기 것인데 등기가 지금 위조돼서 을 앞으로 등기가 있죠. 자기 앞으로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갑은 여기서 소유자도 아니다, 갑은 소유자가 아니다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앞으로 전속 않고 누가 앞으로 전속하고 있어? 을 앞으로 전속하고 있잖아요. 여기 효력 발생이라는 게 뭐죠? 효력 발생. 등기는 처음에 소유권을 취득할 때 그때만 소유권을 취득할 때 소유권의 권리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등기가 있으면 되고 그 이후에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다 할지라도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으로 보면 누가 소유자다? 여전히 갑이 소유자다. 왜요? 갑이 처음에 등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신축 말고 꼭 보존 등기로 생각하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전송 요건이다 그러면 갑은 소유자가 될 수가 없죠. 자기 앞으로 등기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등기가 누군가가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거나 누군가가 등기를 적법한 원인 없이 이전 등기에 갖다 할지라도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을 등기라고 하는 거죠. 그때 말할 때 뭐라고 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등기가 뭐죠? 등기. 여러분 등기법에서 배웠죠? 등기가 뭐예요? 등기. 여러분 등기는 현재요. 현재 권리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권리 상태 나타내.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이걸 나타내는 게 등기예요.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 근데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이것을 뭐라 한다? 실체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체 관계 이렇게. 그럼 실체 관계가 뭐죠? 우리가 민법 총칙 첫 시간에 배웠죠? 첫 시간에.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고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권리라고 하고 권리를 줄여서 법률 관계라고 얘기한다. 이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다? 실체법이다. 기억나요? 그래서 이 실체관계는 권리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해요? 여기 소유자요. 소유자가 갑이에요. 그런데요,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인데 등기도 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등기도 갑으로 되어 있다. 이건 어떻게 돼요? 이 등기는 뭐라 한다? 이 등기는 소유자가 갑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죠? 권리자한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 등기는 권리자한테, 현재 권리자한테. 그건 지금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이 등기를 뭐라 한다? 이 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실체관계는 뭐죠? 권리, 소유자가 권리죠? 소유자,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기는 소유자가 갑이고 등기가 갑이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이때는요, 실체관계에 뭘 한다? 부합한다 이렇게 부합한다. 그러니까 등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관계없이 소유자한테 등기가 있으면 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무 말 아니어도 이게 계속 이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요.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구죠? 갑이죠. 근데 등기가 지금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을 앞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 등기를 갑이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갑이 찾아오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가 있어요? 갑이 찾아오는 방법 모두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무슨 등기냐? 말소 등기. 말소하는 방법이 있죠. 등기를 말소로 해야 되겠죠. 1번 갑에서요. 2번 지금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로 해야 되겠죠. 말소. 이렇게 말소해야 되겠죠. 그러면 갑 앞으로 등기가 회복이 되네요. 그 다음에 또 등기를 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진정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여기 무슨 등기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요. 뭐를요? 이걸 원인으로 했어요. 뭐를 원인으로? 진정명의 회복이요. 알겠죠? 이렇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무슨 등기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한다. 이 말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아무튼 누구 앞으로만 등기 있으면 돼요? 현재 소유자한테 등기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의리 등기 승소를 지금 위조해 있잖아요. 위조한 것을 어떻게 하면 된다? 말소하면은 갑으로 가죠. 뭐 그럴 필요 뭐가 있냐 이 말이죠. 3번요. 을한테요. 내 앞으로 등기해달라 이렇게 하면 되지. 무슨 등기요? 이전 등기요. 이전 등기 해달라면 돼. 그럼 누구한테 등기 오죠? 갑.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갑 앞으로만 등기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봐봐. 진정한 명의가 뭐죠? 등기죠. 등기를 회복한다 이 말이죠. 회복한단 말은 내가 진짜 소유자인데 등기가 나한테 있지 않고 제3자한테 가 있다 이 말이지. 그 말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회복한단 말은 찾아오겠다 이 말이죠. 찾아오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무엇을 원인으로 해서 뒤로부터 읽어. 쓸 때는 이렇게 쓰는데요.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읽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회복한다 이 말이죠. 말소 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회복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진정 명의를 회복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회복한다. 말소 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회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진정 명의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러니까 진정 명의는 누가 한다? 진정 명의는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한다. 그래서 소유자가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요. 채권적 청권이냐 물권적 청권이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때 이것을 뭐라 한다? 소유권은 물권이니까 물권적 청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등기를요. 진정명의 회복, 그다음에 말소 등기 이걸 잘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실체관계 부합 지금 용어가 지금 많이 나왔죠 지금. 알겠죠? 이렇게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요 무효 등기 유용이라고 하는 것을 봐요. 무효 등기의 유용 이렇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무효인 등기를 다시 쓰겠다는 거죠. 유용하겠다. 그래서 무효 등기 유용은요. 결론적으로 보면 표제부요. 표제부 등기는 유용이 안 돼요.
갑구하고 뭐하고 을구, 을구만 유용할 수 있고 표제부는 안 돼요. 이 말이 안 된다는 뭐냐?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건물이요. 옛날 건물이죠. 구건물을 철거하고요. 구건물의 등기를 신축을 해. 신축을 해가지고 이 구건물의 등기, 구건물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있어 없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옛날 건물하고 지금 등기는 동일성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구건물을 철거해서 구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이것을 무효 등기 유용은 표제부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뭐 된다? 갑구하고 을구만 된다 이 말이죠. 갑구하고 을구만 된다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에요. 자 1번이요. 을구를 가지고 을구. 1번이요. A가요 저당권이에요. 2번이요. B가요 전세권이에요. 이렇게요. 이게 A가 저당권이에요. 이렇게요. 저당권인데 2월 1일 저당을 잡았는데요. 여기서 돈을 변제했어요. 변제. 돈을 변제하면 어떻게 돼요? 돈 갚았죠? 1억을 갚았죠? 그럼 이 저당권 등기가 뭐가 돼야 돼요? 변제하면 동시에 저당권 등기는 무효가 돼. 저당권은 무효가 돼. 무효. 돈 갚으면 동시에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이걸 등기를 뭐를 해야 돼요? 말소해야죠. 말소. 그런데 말소가 되기 전에 말소가 안 됐어요. 2월 1일 돈 빌리고 변제는 3월 1일 변제했어요. 그러면 3월 1일 날 저당권 등기가 무효가 돼. 알겠죠? 그런데요, 이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다시요 5월 1일 날 또 1억을 빌려. 또 1억을 빌려. 똑같이 1억을 빌려. 여기 1억이었단 말이죠. 1억을 또 빌려.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 A 앞으로 된 저당권 말소하고 다시 또 1억 또 저당 잡아야 되겠죠? 말소할 때 돈 또 몇 푼 들죠? 또 1억원 저당권 또 설정하면 또 돈 들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옛날 거 등기 똑같이 1억 해야 돼요. 옛날 거 등기 아직 말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그 등기 그냥 씁시다. 이렇게. 그냥 씁시다. 무슨 말이겠죠? 그것을 뭐란다? 그것을 뭐냐면 무효 등기를 유용하자 이 말이죠. 그럼 언제부터 이 등기는 유효가 된다? 언제부터? 여기 5월 1일부터 유효가 돼. 5월 1일부터. 2월 1일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 5월 1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요 B가요 전세권이 있어요. 전세권이 언제 들어왔냐? 2월 1일하고 전세권이요 4월 1일 날 전세가 들어왔다 이 말이죠. 4월 1일 날. 그런데 여기는 돈을 언제 갚았죠? 3월 1일 날 돈을 갚았죠? 3월 1일 날 돈을 갚았으면 이 등기는 그럼 뭐가 돼요? 저당권은 무효가 되죠? 그럼 무효가 되니까 등기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1번이 돼야 돼요? 전세권이 1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 등기 무효니까 나중에 뭘 해야 돼요? 말소하면 되잖아요. 말소하지 않고 다시 이 등기를 5월 1일 또 그냥 쓰자는 거예요. 그냥 이 등기 그냥 씁시다. 이렇게 또 1억 빌리면서.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원래 이 저당권은 돈을 다 갚았으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들어왔는데 만약에 갑자기요 옛날 등기 그냥 그대로 씁시다 이렇게 해버리면 졸제 이 사람은 1번에서 몇 번으로 또 밀려나요? 2번으로 밀려나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란다? 이해 관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효 등기를 유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걸 유용하고 싶으면 이해 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 한마디만 하면 돼. 자, 무효 등기의 유용은 누가 없어야 돼요? 이해 관계인이 없어야 돼. 누가 없어야 돼? 이해 관계인이 없어야 돼. 알겠죠? 이 말이 중요해. 다시 무효 등기 유용은 누가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 표제부의 유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고 난 다음에 구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것을 무효 등기 유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요 지금 뭘 중시해야 되냐? 용어를 잘 보란 말이죠. 용어. 알겠죠?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공시가 무슨 말인지, 공신이 무슨 말인지, 효력 발생이란 말, 효력 전속이란 말, 이런 용어를 잘 들으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이중 보존 등기가 있어요. 이중 보존 등기요. 다른 말로 이것을 중복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중복 등기 한번 봐봐요. 여기요. 이중 보존 등기, 중복 등기. 자,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뭐라 그랬죠? 1부동산 1등기라고 그랬죠? 하나의 부동산에는 등기부가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등기가요 1번 갑, 그래서 2월 1일이요 2월 1일 이렇게요. 또요 1번 갑, 이렇게 등기부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3월 1일 이렇게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요. 여기는요 어떻게 되냐? 1번 갑, 1번 갑,
2월 1일이요. 그러면 여기요 1번 A 이렇게 3월 1일 이렇게요. 차이가 뭐예요? 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뭐예요? 여기는 값으로 뭐한다? 동일한 것이고 여기는 값하고 A하고 다른 것이죠 지금. 알겠죠? 이게 차이가 있죠 지금. 그러면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차법이에요. 여러분 절차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죠? 먼저 등기된 사람이 우선한다 이런 말이에요. 먼저 등기.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두 사람이 다 똑같죠? 똑같으니까 누가 더 우선해요? A죠? 이것만 우선하고 이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먼저 된 등기가 우선해요. 여기는 2월 1일이고 여기 3월 1일이죠. 이게 먼저 됐죠. 문제는 뭐죠? 여기가요. 여기는 늦게 됐어도 소유자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럼 소유자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된 등기요. 먼저 등기, 이게 선등기죠. 이 선등기가 유효이냐 무효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유효이냐 무효이냐 이렇게 선등기가. 그래서 선등기가요. 유효이냐 무효이냐 이런 말이에요. 막 이러면 선등기가 유효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등기가 유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등기가 유효다 그러면요 후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선등기가 무효다 그러면요 여기 후등기가 유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등기가 유효니까요 후등기는 무효가 돼요. 선등기가 무효면은요 선등기가 먼저 된 게 무효죠. 후등기가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를 때는 어떻게 돼요? 명의자가 다를 때는 선등기가 유효이냐 무효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것을 중복등기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중간생략등기요. 그럼 중간생략등기 어디서 들었죠? 중간생략등기는 무슨 규정이다? 단속규정이죠. 단속규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형사처벌 받아 안 받아? 공법상으로 형사처벌 받아 안 받아? 형사처벌 받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중간생략 등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갑이죠. 갑을 뭐란다? 최초 매도인이라고 그래. 최초 매도인이요. 그래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것을 중간 매수인이라고 그래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그러면 이 계약은 아무 말이 없으면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죠. 등기를 청구해서 을 앞으로 뭐를 하게 되면 등기를 하죠. 그럼 을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소유자. 그런데 이 을이요 등기를 안 하죠. 왜요? 등기하면 등기 비용 들고 또 샀으니까 취득세 나오죠. 그러니까 을이 등기하지 않고 이걸 다시 또 병하고 계약을 해. 병하고 계약해서 갑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갑한테 뭐냐? 병 앞으로 등기 좀 해줄래요? 이렇게 등기 좀 해줄래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중간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소멸이 됐죠. 이것을 뭐라 한다? 중간에 있는 등기가 생략됐다. 그것을 뭐라 한다? 중간 생략 등기. 다른 말로 미등기 전매. 우리가 산 사람이 다시 파는 걸 전매한다고 그러거든요. 전매인데 등기하고 했어, 등기 않고 했어. 그래서 미등기 전매다 이렇게 얘기해.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요. 일단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등기가 된 사람은 무조건 소유자가 돼. 그래서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를 뭐라 한다? 그것은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으로 유효란 말은 최종적으로 등기를 받은 사람은 소유자가 되지만 을은 무슨 처벌을 받는다?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등기가 되면 무조건 이 사람이 소유자가 돼. 아직 미등기면 그럼 어떻게 미등기면 갑에서 병으로 등기직으로 전원의 합의가 있느냐 이게 중요해. 합의가 있느냐 합의가 없느냐 이 말이죠. 합의가 있느냐 합의가 없느냐 이게 중요해. 만약에 전원의 합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합의가 있으면 병은 직접 이게 중요해. 직접 누구한테? 갑에게 등기를 청구를 해. 직접 갑에게 등기. 직접 갑에게. 그래서요. 직접 갑에게 등기를 청구해. 직접 갑한테. 누가요? 병은 직접 갑에게 등기를 청구해. 알겠죠? 병이 직접 갑한테 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해요. 병은요. 직접 갑에게 등기 청구하다. 전원에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갑에게 직접 청구하다. 두 번째는요. 만약에요. 우리가 이제 합의가 있으면 직접 등기를 청구하니까 갑은 병 앞으로 등기가 다 되기 전까지는 갑 앞으로 등기가 완전히 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갑은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을은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고 있다. 소멸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합의가 없다. 그냥요 갑이요 싫어해.
나 등기해주기 싫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병 누군지 모르고 등기하기 싫어? 그럴 수 있잖아요. 합의가 안 됐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을은 갑한테 등기를 받아가지고 병한테 등기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요, 이 을이요, 자꾸 등기를 안 해. 왜? 등기 비용 들고 치세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이요, 병이요? 병이 그럼 어떻게 한다? 병은요, 을을 뭐란다? 대위해서,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등기를 청구해. 그러면 대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대위. 원래는 을이 갑에게 등기를 넘겨받아서 다시 자기한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을이 그걸 안 하죠.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병이 을을 대신해서 갑한테 청구해. 대신해서. 그래서 뭐란다? 갑한테 갑 너 빨리 을한테 등기해줘. 이 말이죠. 을한테 등기해줘. 이걸 병이 을의 권리를 대위한다고 얘기해. 너 빨리 을한테 등기해줘. 이렇게. 그럼 갑이 을한테 등기해주겠죠? 그럼 을한테 등기했으니까 을하고 병하고 계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이 3번 자기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대위한다. 이렇게 얘기해. 대위한다. 그런데요, 갑이 직접 병 앞으로 등기해주기로 합의가 있어. 합의가 있죠? 합의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한대요? 병은 직접 갑한테 등기해주세요. 청구하면 돼. 이것을 뭐란다? 중간 생략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 중간 생략 등기. 알죠? 시험에 잘 나오죠. 아시겠죠?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 더 보면 뭘 보냐면 여기서 우리가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등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등기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등기하면 어떻게 돼요? 등기의 가장 중요한 게 권리 변동적 효력이죠. 권리 변동적 효력이죠. 이런 등기 뭐 때문에 하죠, 등기? 집 사는 사람이 등기 왜 해요?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라고 그랬죠? 형식주의. 알겠죠? 성립요건주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잔금을 줘도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등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갑에서요, 을 앞으로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이 갑에서 누구 앞으로 바뀌어요? 을 앞으로 바뀌죠. 그것을 소유권이 바뀌었죠. 권리 변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는요, 대항적 효력이 있어. 대항적 효력. 여러분, 대항한다는 말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물권은 무조건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지만 채권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죠. 왜 채권은 없죠? 채권은 특정한 사람 두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을에게 행사하지 않고 나 병한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그런데 갑에게 뭐가 되어 있으면?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 우리 등기부는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등기에 기록된 내용대로 세상 누구에게나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대항적 효력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 추정적 효력이다. 추정적 효력이다. 추정적 효력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효력이라? 추정적 효력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럼 봐. 지금부터 추정력을 봐. 추정. 이런 등기는 누가 하죠? 개인이에요? 등기관이 해요? 자, 그럼 봐. 여기 지금 갑이 있죠? 갑을 뭐라 한다? 등기 의무자라고 얘기해요. 등기 의무자. 을을 뭐라고 그래? 을을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해요. 등기 권리자 이렇게.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그럼요, 등기 권리자가요, 등기 의무자한테 청구하죠. 이것을 뭐라 한다? 등기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등기해달라고 청구하죠. 그 다음에요,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한테요, 너 빨리 왜 등기 안 가져가? 빨리 등기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뭐라 한다? 등기 인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말이 달라 지금. 그러니까 집 한 사람이 너 왜 빨리 등기 안 가져가? 빨리 가져가. 그래도 안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면 소송을 해요. 소송을 통해서 가져가라고 해야 돼요. 등기 인수 청구라고 해요. 안 가져가니까. 그러면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은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이걸 뭐란다? 이것을 등기 청구권이죠. 있네. 이 등기 청구권은 을이 갑에게 청구하죠. 을이 갑에게 1대1의 관계죠. 상하 관계다 아니다? 아니고 1대1이죠. 공법이다, 사법이다. 사법이죠. 사법적 권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실체법적 권리예요. 왜요? 왜 실체법적 권리죠? 권리와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권리와 의무를 뭐라 한다? 권리를 뭐라 한다?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다? 실체법. 그래서 실체법적 관계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이 갑과 을이 등기소는 고가기관이죠.
등기소한테 청구하는 걸 뭐라 한다? 등기해달라고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해? 등기해 주세요.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 신청권이라고 얘기해. 말이 달라 지금. 등기신청권 뭐다? 공법상의 권리죠. 공법 국가니까 이건 절차법상의 권리죠. 절차법상의 권리다. 알겠죠? 등기 신청이라고 그래. 누구한테? 권리자와 의무자가 누구를 상대로? 국가기관인 등기관을 상대로 등기해 주세요. 그걸 뭐라고 그래? 등기 신청. 매수인인 등기 권리자가 매도인인 등기 의무자에게 청구한 뭐라 한다? 등기청구권 4법. 등기 의무자인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인 매수인에게 등기 좀 빨리 좀 쳐가라. 뭐라 한다? 등기 인수 청구권. 이렇게. 등기 인수는 어떻게 한다? 소송으로만 한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것이 왜 공법상의 권리고 절차법상의 권리인지, 왜 사법적이고 왜 실제법적인지 하는 것은 그림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 평등관계는 무슨 관계다? 사법관계다. 상하관계는 무슨 관계다? 공법관계다. 알겠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뭐라 한다? 실체법이다. 알겠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등기라는 것은 추정적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 봐봐요. 건물이 이렇게 있죠? 건물 갑이죠. 갑이 건물을 뭘 했어요? 신축했죠. 그럼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야 돼요?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야 돼? 갑 앞으로 있어야 되죠? 그러고 나서 무슨 등기한다? 이전하죠. 이전. 그럼 등기를 이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계약서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요? 등기 절차를 밟아야죠. 등기 절차. 등기 절차를 밟아야죠. 그래서 갑에서 을 앞으로 이전을 하죠. 그런데요, 지금 갑이 지금 신축을 했죠? 신축했으면 등기가 그러면 누가 앞으로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존 등기를 보자 말이죠. 보존 등기하고 여기 이전 등기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갑이 건물을 신축했죠. 그러면 등기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갑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요, 분명히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요,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갑이 사정을 받은 거예요. 사정을 받았는데요, 등기는 을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보존 등기가. 이런 보존 등기가 첫머리 등기죠. 우리나라는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첫머리 1번 등기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등기 다 뭐가 돼요? 무효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1번의 첫머리 등기가 누구냐,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갑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돼 있어. 그러면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추정력이 없다는 말, 갑이 사정받았는데 을 앞으로 등기돼 있어. 추정력이 없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사정이란 게 뭐냐? 사정이 뭐죠? 사정했다. 사정이 뭐예요? 사정은 우리가 미등기 부동산이 있어. 그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국가가 조사. 알죠? 사정, 조사해서 소유자로 정해. 그걸 사정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이 땅이 누구 것인지 모르겠어. 국가가 조사를 해. 그래서 이게 갑의 거군요. 그래서 소유자로 정한단 말이야. 그걸 사정이라고 해. 그런데 갑이 사정받았죠? 그럼 갑의 거죠? 그런데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을의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갑이 신축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돼 있어. 그럼 뭐가 문제 있잖아요. 일단 을의 등기는 적법 유효한 등기라고 추정하지 않아. 추정하지 않는단 말은 무슨 말이냐? 추정하지 않으면 등기명의인 을이 입증을 해야 돼. 입증을 해야 돼. 등기명의인이 증명을 해야 돼요. 나는 이 등기를 어떻게 해서 내가 등기하게 됐다. 이걸 증명을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증명을 못하죠. 증명을 못하잖아요. 증명을 못하게 되면 그건 뭐가 돼요? 그것은 그때 이제 등기가 무효가 돼. 그러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갑이 신축이 되는데 을 앞으로 등기되는 경우는 추정력이 없으므로 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무효가 아니고 우리가 증명을 해야 돼요. 추정을 못한다는 것은 증명 책임이 너한테 있다 이 말이지. 너한테 있는 등기는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진짜 등기라고 증명하라 이 말이죠. 증명을 못했을 때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보존 등기가 됐죠? 근데 이전해야지. 이전. 갑에서 이제 을 앞으로 이전을 해야죠. 이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등기 원인으로 뭐가 있어야 돼? 계약서가 있어야지. 계약서가 있어야 되죠. 또 뭐가 있어야 돼? 등기 절차를 밟아야죠. 등기 절차. 등기의 절차. 그런데 계약서가요, 진정하지 않거나 등기 절차가요,
적법하지 않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가 없어? 추정력이 없어. 추정력이 없다는 것은 누가요? 등기 명의, 등기 명의인이 뭘 한다? 명의인이 입증을 해야 돼. 입증. 알겠죠? 이것 빼고 그 외에는 전부가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어. 이게 무슨? 봐봐요. 이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고 여러분요 보존 등기를 딱 하나가 더 있긴 있어.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첫 번째마다 갑이 사장받았는데 을 앞으로 등기돼 있어. 갑이 신축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돼 있어.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추정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다. 증명을 해야 돼. 내가 나는 어떻게 해서 내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가. 이건 보존. 항상 우리가 보면 그래서 항상 책을 볼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 보존 등기의 추정력, 이전 등기의 추정력, 이거 잘 읽어야 돼. 추정력을 잘 읽으라는 게 아니고 뭘 잘 읽어? 보존인지 이전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서하고 등기 절차. 다시 이전 등기는 뭐라고? 계약서 등기 절차. 다시 계약서 등기 절차. 계약서와 등기 절차를 밟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아요. 위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지. 이건 등기는. 등기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죠. 이전 등기의 추정력. 그러면 봐봐. 만약에 여러분요. 내가 딱 읽었더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맨 끝에 무슨 말이 있어야 된다? 추정된다, 추정된다, 추정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이전 등기는. 두 가지만 빼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러면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례가 거의 한 50개 정도가 돼요. 알죠? 중요하다고 한 것만 해도 50개 정도가 돼.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암기하냐?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알죠? 내가 다 봤더니 간단하게 정리가 돼. 보존이란 말이 나왔다. 갑이 신축했는데 을 앞으로 보존 등기, 갑이 사장받았는데 을 앞으로 보존 등기,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이전 등기는요? 이전 등기는 등기 절차가 잘못됐다, 계약서가 잘못됐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그놈은 무조건 이전이란 말은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고 나머지 이전 등기란 말은 무조건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자, 그럼 봐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전 소유자에게는 추정력이 있다. OX. 제3자에게는 추정력이 있다. OX.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러면 신앙심을 좀 가져. 할렐루야. 알겠죠?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이전 등기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 말 빼고 이전 등기는 무조건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자, 문제. 이전 등기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 추정력이 있다. OX. 이전 등기는 제3자에 대해서 추정력이 있다. OX. 무조건 다 오라니까. 뭐 빼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말이 없는 한 무조건 추정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이전 등기인지 보존 등기인지 보라고 그랬죠? 이전 등기다.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이전 등기다. 그 다음에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러면 무조건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그 추정력은 전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 추정력이 있다. 자, 여기서 문제. 우리가요,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온단 말이죠. 이전 등기. 그런데요, 등기는 분명히 매매라고 되어 있는데, 등기는요, 이 사람은 매매를 하지 않고 자기는 증여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등기,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있어, 없어? 추정력이? 뭘 떨어? 왜? 여러분, 입 없어요? 입 없어? 추정력이 있어, 없어? 있다니까. 뭐 빼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두 개 빼고 추정력이 있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할렐루야. 했어, 안 했어? 했어? 했어요? 오케이. 알았죠? 좀 믿어줘. 알았죠? 여러분, 신앙심이 강해야 돼. 왜 이렇게 신앙심이 없어요? 알겠죠? 좀 믿으란 말이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외에는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알겠죠? 내가요, A라는 등기 원인을 주장했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그래도 이전 등기는 아직 여전히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아시겠죠, 지금? 그것을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마무시 간단하죠. 알겠죠? 그렇게 얘기해. 자, 그러면 조금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빠뜨리면 좀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해. 우리가요, 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요.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참 어려운 말이죠. 물권의 청구권. 물권이 뭐가 있어? 물권은 뭐가 물권이야? 물권은 소유권, 지상권, 그다음에 뭐 전세권 이런 것들이 있죠? 전세권. 뭐 등기하는 것 이 정도만요. 채권적이라는 것은 채권은 아직 물권이다 아니다. 물권이 아니야. 아직 물권이 아니야. 그런데 뭐 하면 등기하면 물권자가 돼. 물권자. 등기하면 아직 물권이 아닌데 등기해야 물권이 돼. 아직 등기를 하려면 아직은 물권이 아니니까. 물권이 아니면 뭐다? 채권이다. 이 말이지. 한번 볼까요? 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지금? 우리가 채권적 청구랑 물권적 청구는 너무너무 간단한데요. 학생들이 막 암기해. 그 선생님들이 막 뭘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암기시켜. 여러분, 그러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빨라. 알겠죠? 우리가 공부를 두 문자 따가지고 암기해야 될 것이 있어. 의미가 없는 거. 전혀 의미가 없는데 시험에 나와 가끔. 이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가끔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뭐라고 암기해야 되겠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법에서는 그것만 요구해. 그것만. 알겠죠? 그런 경우는 어때요? 그거 외에는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적당히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두 문자 따야지. 알겠죠? 알겠죠? 근데 그런 거 외에는 두 문자를 딸 필요가 전혀 없어. 알겠죠? 법은 아주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 봐봐. 채권이라는 게 뭐다? 채권은 뭐하고 비교된다? 항상 물권 이렇게 생각하라니까요. 물권. 물권은 뭐죠?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뭐가 되어 있어야 돼? 원칙은 우리나라는 뭐가 되어 있어야 돼?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게 있다고 그러죠.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뭐 상소, 경매, 공용 징수,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건물의 뭐다? 신축 5가지 기본적으로 암기하라고 그랬죠. 이건 등기 없이 취득하죠. 이런 것들 빼고는 몇 가지 빼고는 무조건 우리나라는 등기해야 물권자, 소유자가 되고 등기해야 지상권자가 되고 등기해야 전세권자가 된다고. 등기해야. 여기서 소유권이다, 지상권이다, 전세권이다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이미 인간은 뭐가 있다?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지. 알겠죠? 그러면 등기가 되어 있으려면 그 전에 뭔가 있어야지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등기하기 전까지는 뭐라 한다? 채권적이라고 그래. 한번 볼까요? 매수인요.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매수인 봐. 매수인. 갑일한테 팔았어. 매도인이고 매수인이죠. 매수는 지금 현재 등기가 파는 매매를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매수인 있단 말은 그럼 매수인은 아직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됐으니까 등기를 청구하지. 이미 나한테 갑이 그한테 등기해 줬어. 그런데요, 왜 등기 안 해줘요? 등기 청구권 말이 안 되잖아. 앞뒤로 이미 등기해 줬는데. 등기 청구권 언제 등기 청구권이 있다? 등기를 하기 전에 아직 등기 안 해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매수는 앞으로 등기 있어 없어? 없죠.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죠. 뭐가 있어야 소유자다? 등기가 있어야 소유자다. 아직 등기 있다 없다? 없다.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여러분요, 넋 놓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알겠죠?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 파장 부중이 아닌데 노량진 수산시장 5시에 파장이에요. 알겠죠? 동태 눈 흐리멍텅 해가지고 5시 돼야지. 그러니까 이제 뭐 1시인데 지금부터 그러면 어떡하냐고. 여러분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물권이 뭐냐? 물권은 뭐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게 물권 아니에요. 이게 물권이잖아요. 소유권은 뭐라고? 소유권은 물권이라고. 아직 등기해서 안 했어? 매수인 아직 등기해서 안 했어? 안 했어. 아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야. 물권자도 아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그 등기 청구는 무슨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는 참 특이하게요. 남의 땅을요 20년 동안 점유하잖아요. 남의 걸요. 그럼 내가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어마무시하죠. 몇 년 동안? 20년. 땅 없어도 돼요. 알겠죠? 20년 동안 점유하면 내게 될 수 있어. 알겠죠? 좋은 나라죠 우리나라. 남의 땅을 몇 년? 20년. 20년 지나기 전에 땅에 묻힐 수 있죠 주인한테. 알겠죠?
그 정도는 또 각오하고 해야 되겠죠? 자, 이거 봐. 20년 동안 점유하면은 내가 소유자가 될 수 있는데 20년을 점유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요 20년이 됐어. 아직 지금 20년이 됐어. 그러면 이제 소유자가 되려면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가 와야 되겠죠. 20년이 지났어. 완성됐죠. 그럼 이제 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아직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걸 뭐라고 한다?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느냐? 채권적 청구하고 물권적 청구하고 채권자에 대한 물권자 이런 말이 책에 보면 자주 나온단 말이죠. 시험에도 나오고.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기초 강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얘가 지금 소유자인지 아닌지 내가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 이제 우리 물권 들어가는데 아직 알아몰라 정확하게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얘가 물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물권이면은 걔가 하면 다 뭐다? 물권적 청구권. 물권이 아닌 사람이 하면 뭐다? 채권적 청구권. 간단하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기요? 여기 봐봐. 여기 울고요. 울고인데요. 1번은 A가 저당권이고 2번 B도 저당권이야. 저당권. 여기는 2억을 빌려줬고요. 여기는 1억을 빌려줬단 말이죠. 그런데요, 돈을 빌린 사람이요, 2억을 갚았어. 2억 갚으면 어떻게 돼요? 돈을 갚자마자 저당권은 무효가 돼버려요. 돈을 다 갚잖아요. 그러면 갚음과 동시에 저당권은 무효가 돼. 그러니까 등기가 무효가 되면 내가 뭐라고 그랬죠? 등기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돈을 다 받았어. 2억 빌려준 거. 아직 등기가 말소가 안 됐죠? 말소가 안 되니까 이걸 팔아먹을 수 있죠, 다른 사람한테. 그래도 그 사람은 저당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그럼 다시 봐, 이제. 여기요, 2억을 갚았어, 1번. 2억 갚았어? 그럼 저당권 등기 무효죠? 무효죠. 근데 얘가 저당권 등기가 없어져야 내가 2번이 몇 번이 돼요? 1번이 되죠. 우리나라는 저당권이요, 순위가 승진해요. 독일은 한 번, 2번은 영원한 2번인데요. 우리나라는 하도 사람들이 승진을 좋아하니까 등기도 승진을 해요. 알겠죠? 엄청나죠, 우리나라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이 없어지면 2번이 1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돈 갚았는데 등기가 말소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등기가 말소가 안 됐으니까 등기부상으로는 나는 여전히 몇 번으로 돼 있어? 2번이 됐죠? 원래는 몇 번이 돼야 되는데 1번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가 열받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가 1번 저당권 등기 말소해달라. 말소 등기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말소 등기 청구권.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걸 내가 묻는 거예요, 이 연사가. 알겠죠?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왜 물권적이다? 여러분, 저당권이 채권이다, 물권이다? 아니, 다시 물권 뭐가 있어? 먼저 뭐가 있어?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자가 말소를 청구하니까 뭐라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라니까. 어마무시 간단하죠. 그럼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공부를 좀 더 해야 돼요. 내공이 좀 쌓여야 돼요. 무림의 고수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이거 딱 말을 해. 내가 무슨 뭐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저 사람 아직 소유자 아닌데?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이지 뭐예요. 저 사람? 전세권자가 이렇게. 전세권자가 물권이죠. 물권적 청구권. 지상권도 물권이죠.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자가 물권적 청구권. 이해돼 있나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에 취득하기 위해서 아직 취득했어 안 해서 그걸 뭐라고 그래? 채권적 청구권. 전세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를 해야 돼.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아직 전세권자도 아니다? 아니야. 전세권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걸 뭐라 한다? 채권적 청구권. 전세권자가 하는 걸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 어마무시 간단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러면 봐볼까요? 우리 아까 배웠는데 건물이 갑일 거예요? 갑. 자, 1번
갑인데요. 아, 2번 을이란 놈이 등기소를 위조해서 가져갔네. 위조해서 가져갔네. 그러면 저 등기 말소해야 되겠죠. 위조했으니까. 누가 말소를 해야 되겠어? 갑이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 소 한번 들어봐. 물권적 소 한번 들어봐요. 채권적. 손 들으면 안 돼. 알겠죠?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왜 물권적이다? 그걸 이제 얘기해, 이제. 누가 소유자요? 왜? 왜 갑이 소유자다? 이게 중요해. 응? 한번 예, 이 말하고, 이거 다르잖아, 이게요. 알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따져가면 되죠. 갑이요, 신축에서 갑이 앞으로 등기돼 있는데, 을이 등기를 위조했죠. 그래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갑이 여전히 소유자다. 왜 갑이 여전히 소유자다? 이걸 알아야죠. 했었는데,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효력 전속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등기를 위조해 갔다 갈지라도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니까 무효죠? 무효니까 누가요? 갑이 말소해야 되겠죠? 갑이 말소 청구해야 되겠죠? 갑이 말소를 청구해야 되겠죠? 갑은 누구다? 소유자다.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그래서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 어마무시 간단하죠. 알겠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이거 내가 이거 왜 갑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당장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계속 이런 말들이 나와. 그러면 이것을 몇 번 정도 반복적으로 학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를 뭐라 한다?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 그래서 여러분요,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 여러분들이 뭐라 한다? 이 등기는 집에 가서 몇 번을 들어봐야 돼. 그래가지고 뭐를 해야 되냐? 용어. 그래서 몇 번 듣냐? 105번. 그래서 용어가 익숙해야 돼. 아, 이거 왜 그 사람이 소유자고. 왜냐면 이 등기법을 가지고, 이 등기 2시간 배운 거 이걸 가지고 앞으로 물권법 전체를 해석을 한다니까요. 만약에 이게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마다 암기해야 돼. 그러면 105년 뒤에 합격한다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등기 용어가 왜 그것은 그렇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아, 이것은 왜 그렇고, 이것을 딱 알고 있어야 돼. 왜 효력 발생 요건이고, 왜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고, 왜 어쩔 때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고, 알겠죠? 이런 것들을 알아야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알고서 이제 보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물권법 있죠? 물권법에서 14문제가 나와. 14문제가 다 뭐다? 등기에 관한 법이라니까. 알겠죠?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에서 몇 문제 나와? 12문제가 나와. 물권법에서 14문제가 나와. 그러니까요, 이 물권법하고 등기를 합해서 모두 26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차피 등기법에서도 고생해야 되고 여기서도 고생해야 되니까 한번 영어를 듣는 거 앞쪽에서 해놨잖아요. 지금 2시간짜리. 이것을 적어도 다음 주까지 한 3번 정도는 최소한 듣고 와야 돼.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걸 가지고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영어를 끄집어내. 근데요, 이놈이 또 나오고 저놈이 또 나오고 왜 이놈이 자꾸 나오는 게 헷갈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물권법이 제일 쉬워야 되는데 제일 어렵다고 그래. 그 사람은 뇌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뇌세포에 하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뇌세포에 하자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번에서 4번 정도 듣고 오시라고. 2개밖에 안 되니까 2시간. 알겠죠? 4번 들어도 8시간밖에 안 돼. 알겠죠? 잠은 12시간 자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꼭 듣고 오시라고. 그래야만이 어떻게 한다? 그래야지 물권법 14문제를 맞추고 채권법 10문제를 맞추면 24문제예요. 알겠죠? 민법 총칙은 항상 우리 책 보면 맨 처음부터 보니까 민법 총칙은 다 시험 보면 8문제를 맞아. 그래서 물권법 14개 맞추고 채권법 10개 맞추고 간단하니까 앞에 민법 총칙 8개 맞추고 특별법 6문제 나오는데 특별법 6문제는 보너스로 맞추고 그러면 딱 2문제 틀리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요? 됐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